자, 7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건 y는 ax 제곱의 형태의 그래프에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번호에서는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그래프 자체에서 또다시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x축으로 평행이동되는 그 숫자만큼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주시고요. y축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동일한 형태로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구성해볼까요?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를 x축으로요,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y는 a, x-p에다가요, 마이너스 m 플러스 q에다가요, 플러스 n이 되겠죠. 결국 y는 a, x-p-m의 제곱 플러스 q 플러스 n. 앞에서 우리 y는 ax 제곱의 형태의 그래프를 p와 q로 평행이동시킨 방법대로 동일한 형태로 m과 n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시켜준 겁니다. 복잡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그대로 동일한 형태로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요.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얘인 거예요.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인 형태인 거죠. 오른쪽으로 플러스 1만큼, 위쪽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는 지금 표현인 거죠. 그럼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지우고요. 자, 볼까요? 그러면 y는 x-인데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에서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된 거니까요. y는 x-3의 제곱 플러스 1의 형태가 되겠죠. 동일한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칭이동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다 평행이동이었어요.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만 시킨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대칭이동이거든요. 대칭이동은 여기 보시면 외우시면 사실 이거 금방 까먹으시거든요.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를 내가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러면 x축의 점은 그대로지만 y축의 점이 플러스였던 점이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형태로, 그림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이미지화 시켜서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x축에 대하여 대칭되는 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프의 형태를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제가 y축에 대하여 대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y는 똑같단 말이에요. 대신에 x값은 플러스였던 x값이 마이너스인 x값으로 바뀐 거니까 여기 보시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머릿속에 좀 쏙 넣어주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깐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y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의 형태가 요거였죠. 여기에서 p와 q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가 이제 어디에 존재하는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a가 0보다 큰 전제 조건을 깔고 가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형태예요. 첫 번째, p가 0보다 크고 q가 0보다 크면 당연히 1사분면 위에 존재할 거고요. p가 0보다 작고 q가 0보다 작으면 둘 다 0보다 작기 때문에 3, 4분면에 위치하고 있겠죠. p가 0보다 작고 q가 0보다 크면요, 맞불이기 때문에 2, 4분면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p가 0보다 크고 q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4, 4분면이기 때문에 4, 4분면의 그래프의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Q에 따라서 사분면의 위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 7번 풀어볼까요? 자, 이차함수 y는 이 x-1의 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y는 2 x-1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기 때문에 y는 2 x-3의 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y축으로만 평행이동을 했네요. y는 2 x-1의 제곱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요. 정답은 x-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죠. y는 2 x-1이 원래 있었고요.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4가 원래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x-3의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8번 나와 있는데요. 드디어 일반형이 나왔습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를 우리는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일반형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완전제곱꼴의 형태로 바꿔주셔야지만 그 그래프의 꼭지점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수 있거든요. 꼭지점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아래 보시면 공식이 막 나와 있는데요. 이 공식은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볼까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인 거잖아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자, a 묶어가지고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인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제 맘대로 막 더할 수 없죠? 더한 만큼 빼주시면 식의 변함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c. 원래 그래프란 변함이 없죠? 안에 있는 요 세 항을 봐주시면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a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에다가 안에 있던 요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a랑 곱해가지고 밖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이 될 거고요. 원래 바깥에 있었던 플러스 c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요 세 항은요 완전 제곱꼴인 거니까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통분할게요. 4a로.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기 때문에 자, 결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걸 외워서 여러분들이 추계방정식이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완전제곱식꼴로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공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요. 근데 이 추계방정식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y축 위의 점 0,c를 지난다는 건 x에 0을 대입하란 얘기인 거죠. 거기 아래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과의 교점을 좀 봐주시면 x축과의 교점이 알파, 0, 베타, 0이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즉 y값이 0이란 얘기겠죠. 얘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x-알파, 알파와 베타가 근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x 다시 적을게요. 글씨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a x-알파, x-베타는 0의 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y축과의 교점은 y절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x에 0을 대입해 주시면 나오겠죠.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x좌표를 x절편이라고 하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하죠. 만약에 y절편이나 x절편을 구하라고 했다면 딱 그 점 하나만 딱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y절편의 좌표, x절편의 좌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x, y의 그 완성형 형태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y축의 교점은 항상 존재하지만 x축과의 교점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그 두 점이 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알파, 베타를 좀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까요? 축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거리를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구해보면요. 알파와 베타의 중간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바로 이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문제 8번을 좀 풀어볼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일반형을 우리가 꼭지점을 구해주고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지만 앞으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을 우리가 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잘 안 되시면 사실 문제를 푸시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2차 방정식에서 연습을 좀 했었죠.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절반의 제곱이니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한 만큼 빼줘야 식의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제곱식이 되니까요.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2랑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밖으로 뺀 다음에 플러스 3을 더해주시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프의 형태로 좀 보시면 1,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형태죠. a가 양수기 때문에 1,1에 여기 x에 y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고요. 꼭지점은 1,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도 이제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돼야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x를 곱해서 플러스 2x가 되겠죠? 얘가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요. 절반의 제곱은 플러스 4가 되겠죠? 더한 만큼 빼야 식의 변함이 없습니다. 앞에 세 개 항은요. 완전제곱식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는 곱해가지고 밖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뺀 다음에 플러스 1을 더해주시면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요. 꼭지점이 2,3이니까요. 위로 볼록의 형태거든요. 위로 볼록의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얘는 2,3 x축, y축이 됩니다. 축의 방정식은 x는 2고요. 꼭지점은 2,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의 abc의 부호를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이제 가장 쉬운 게 사실 a죠. a가 양수일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우리 아까부터 설명을 했었죠. 위로 볼록인 형태는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형태는 a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프의 개형만 보더라도 아래로 볼록이면 a가 양수고 위로 볼록이면 a가 음수구나를 아실 수 있겠죠. 이 a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요. 축의 방정식,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사실을 우리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a랑 b를 좀 확인해 주시면 이 b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축의 위치를 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c는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모듈이 싹 사라지고요. c만 남기 때문에 이 c라는 점은 y절편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문제 정리를 할 때는요. 저희는 이제 크게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프가 왼쪽에 있게 되면 이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존재하잖아요. 대칭축을 구하는 i가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요.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A와 B의 보호가 같다란 얘기고요. 다 A와 B의 보호가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왼쪽부터 확인을 좀 해보면 얘가 이제 아래로 블록인 형태니까 A는 양수란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를 좀 봐주시면 A가 양수니까요. 대칭축이 왼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호가 마이너스를 유지해야 되므로 B의 보호도 플러스란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B의 보호도 플러스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존재한다면 이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형태를 띈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을 의미하는 아인데요. 다르다니까요. A와 B의 보호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A는 플러스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대칭축이기 때문에 전체 보호가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B의 보호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전체 보호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 보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같다의 형태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A, B, C의 보호를 확인해 주실 때는요. A와 B의 보호는 대칭축에 따라서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같쪽이기 때문에 A와 B의 보호가 같구나. 다르다 쪽에 있으면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다기 때문에 A와 B의 보호가 다르구나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제가 Y절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Y절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만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Y절편이 음수고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Y절편이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에 있는 Y절편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C의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죠. 같다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같다 잊지 마세요. 같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A와 B의 보호가 같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보호가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증명도 해드렸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성립한다고요. 같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9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 B, C의 보호를 각각 말하래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같다 이용하라고 했죠.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A와 B의 보호가 같은 거예요. 아래로 블록이니까 A는 양수잖아요. 그럼 B의 보호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자, Y절편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Y절편은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같다로 확인해 주시면 대칭축이 Y축보다 지금 보시면 Y축이 오른쪽에 있어요. 다르다 쪽에 있기 때문에 A와 B의 보호가 다른 거예요. 위로 블록이니까 A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A와 B의 보호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B는 양수가 될 거고요. Y절편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C는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2차 함수는요. 식을 좀 확인해 볼 건데요. 2차 함수의 식은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꼭지점 PQ와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꼭지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꼭지점이 들어있는 식에 대입하여 푸는 게 편하겠죠. AX-P의 제곱 더하기 Q에 대입하여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편하고요. 알파, 0, 베타, 0 이 두 개는 이제 X절편인데요. X절편 두 개와 다른 한 점이 주어질 때는요. X-알파, X-베타 여기서 이제 X절편이 알파와 베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한 점을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Y는 A, X절편 두 개가 표현되어 있는 요 식에 대입하여 푸시는 게 훨씬 편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한 점은 Y절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 경우에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대입해서 풀어주시는 게 편합니다. 한 점이 Y절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한 점을 C에 넣어주신 다음에 나머지 두 점을 대입해가지고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아래 1번과 2번에 표현되어 있는 방법을 좀 확인해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이차함수식 푸는 방법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은 꼭지점이 나와 있고요. 한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1번 형태인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이 이제 x는 p라고 했기 때문에 축방의 형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 거니까 여기 보시면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에 넣고 두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a와 q의 값을 푼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 세 가지 경우를 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요 세 가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아래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꼭지점 1,3이니까 감이 오죠. x-1의 제곱 더하기 3이에요. 여기에 3,5를 대입하여 푸는 거니까 5는 3-1의 제곱이네요. 2의 제곱 플러스 3이기 때문에 4a는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a는 2분의 1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넣어주시면 y는 2분의 1, x-1의 제곱 더하기 3이기 때문에요. 얘를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7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 정답은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7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이 x는 4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값이기 때문에요. 일단 좀 대입을 해볼게요. x-4의 제곱 더하기 q가 되겠죠? 이때 두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각각 대입해가지고 a와 q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a와 q 값을 구해보도록 합니다. 13은 36a 플러스 q고요. 3은 16a 더하기 q가 되니까요. 자, 두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은 20a니까 a는 2분의 1이고요. 대입하여 q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므로 y는 2분의 1, x-4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이니까요. 자, 결국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형태가 나왔는데요.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질 때 제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대입해서 푼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질 때도 x절편과 y절편이 들어갈 수 있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한 다음에 푼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점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일단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요. y절편이 주어졌죠. 그러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남은 두 점을 대입해가지고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은 9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1은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식을 조금 변형해볼게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3a 플러스 b는 1이고요. 2a 플러스 b는 2니까요. 두 식을 빼주시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대입해주시면 b는 4가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식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의 형태의 포물선의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x절편 두 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식 있죠. x 플러스 2, 일단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0,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여 풀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는 a 곱하기 2 곱하기 마 3이 되기 때문에 자, a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1이 됩니다. 원래 식에 넣어주시면 y는 3분의 1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인 포물선의 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